좋게. 네가 어떻게 전화를... 2008년 10월 2일 새벽, 서울 서초구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 설명할 수 없는 정막이 흘렀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한 통의 무전이 경찰 관할서를 울렸다. 최진실 씨가 자택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순간 무정이를 잡고 있던 경찰관조차 손을 떨며 믿지 못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여배우, 90년대 문화 현상이라 불렸던 최진실 신드롬의 주인공,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비극이었다. 몇 분 뒤 속보 자막이 텔레비전을 장악했다. 배우 최진실, 자택에서 사망 확인. 그 짧은 문장이 전파를 타고 퍼지자 온 나라가 얼어붙었다. 수많은 시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TV 앞에 모여 앉았다. 누군가는 입술을 떨며 누군가는 눈물을 삼키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설마 거짓말이겠지.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다. 한때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가득 채웠던 그녀의 미소, 수백만 국민을 울리고 웃겼던 그녀의 연기,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의 기록으로만 남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도대체 왜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은 여배우가,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보였던 그녀가 왜 홀로 그렇게 떠나야 했던 걸까? 최진실은 1968년 12월 24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유복한 환경과는 거리가 멀었고 어린 시절은 늘 가난과 고단함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녀는 밝고 당찬 성격으로 주변의 주목을 받았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늘 재치 있고 솔직한 소녀였고, 이후 그녀의 삶을 바꾸게 될 꿈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다. 1988년 광고 모델로 첫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가 20살을 넘긴 신인 모델이었던 그녀는 삼성전자의 신혼부부 콘셉트 광고에 출연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해맑게 웃던 그 장면은 단숨에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람들은 저 여자가 바로 시대의 얼굴이다 라며 열광했고, 이후 쏟아지는 광고 제의는 그녀를 CF퀸으로 만들었다. 광고에서 보여준 밝고 건강한 이미지 덕분에 드라마와 영화계에서도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1992년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은 그녀는 순수하면서도 당찬 여주인공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그때부터 국민 여배우라는 별칭이 따라붙기 시작했고,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넘나들며 매 작품마다 흥행을 이끌었다. 1990년대 내내 그녀는 대한민국 문화의 아이콘이었다.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주인공을 맡으며 대중에게는 친근하면서도 이상적인 여성상을 보여주었다. 화장품 광고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 드라마에서 눈물 흘리는 모습, 그리고 토크쇼에서 특유의 솔직한 입담을 뽐내는 모습까지 그녀는 단순한 배우를 넘어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최진실 신드롬이라 불렀다. 1990년대 후반, 그녀는 이미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국민 배우였다. 그녀가 등장하는 작품은 곧 흥행 보증수표였고, 출연한 광고는 늘 매출 신기록을 세웠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국민적 스타가 된 그녀의 인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동화 같았다. 대중은 그녀를 보며 꿈을 꾸었고, 최진실은 그 기대에 부응하듯 언제나 성실하고 밝은 모습으로 대답했다.
2000년 최진실의 이름이 다시 한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녀가 한국 프로야구의 간판 스타였던 조성민 선수와 결혼 소식을 알린 것이다. 국민 여배우와 야구 스타의 만남은 그야말로 세기의 결혼이라 불렸고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신문 한 면은 두 사람의 웨딩 사진으로 장식되었고 방송에서는 연일 이들의 러브스토리가 소개됐다. 당시 대중은 이 부부를 동화 속 주인공처럼 여겼다. 한쪽은 수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배우, 또 한쪽은 운동장에서 땀 흘리며 영광을 거머쥔 스포츠 스타.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선 모습은 완벽한 커플 그 자체였다. 결혼식장에서 환하게 웃는 최진실의 모습은 마치 그녀의 인생이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찾은 듯 보였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과 딸, 두 아이가 태어났다. 화보 속에서 보여준 젊은 부모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다. 대중은 최진실이 드디어 안정과 가정을 얻었다며 축복을 보냈고 그녀 역시 여러 인터뷰에서 가족이 있어 매일이 행복하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균열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자주 언론의 불화설이 보도되었고 그때마다 두 사람은 부인했지만 대중의 의심은 점점 짙어졌다. 결국 2004년 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의혹, 금전 문제 등이 공개되며 국민 커플은 순식간에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전락했다. 한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이들의 이름은 이제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안타까운 헤드라인으로 바뀌었다. 최진실은 두 아이의 양육권을 홀로 감당하게 되었고 대중의 시선 속에서 씩씩하게 살아가려 애썼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상처는 결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녀가 남긴 말처럼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행복의 무게가 부서져 내린 뒤였다. 이혼 이후에도 최진실은 여전히 국민 여배우였다. 스크린과 브라운관에서 활약하며 대중의 지지를 받았고 두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씩씩한 싱글맘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를 향한 시선은 차갑게 변해갔다. 인터넷이 급격히 발달하던 시기, 익명으로 퍼져나가는 악성 댓글과 루머는 그녀의 삶을 갉아먹는 가장 큰 고통이 되었다. 이혼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재산 문제 때문에 남편과 갈등했다더라. 근거유 없는 이야기들이 온라인을 가득 메웠고 그 말들은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을 베었다. 2007년 드라마 내 생의 마지막 스캔들에 출연하며 그녀는 다시 한번 시청률 퀸으로 자리매김했다. 극중 씩씩한 여주인공은 곧 현실 속 최진실의 모습과 겹쳐지며 대중의 뜨거운 응원을 받았다. 하지만 드라마가 끝난 뒤에도 그녀를 따라다닌 것은 찬사가 아니라 소문과 의심이었다. 2008년 가을, 절망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연예계 동료였던 탤런트 안재환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후 인터넷에는 터무니없는 루머가 떠돌기 시작했다. 그의 죽음 배경에 최진실이 연루되어 있다는 악성 소문이었다. 최진실이 돈을 빌려주고 독촉했다더라. 사채업자와 연결되어 있다더라. 완전히 사실무근이었지만 익명의 글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그녀를 몰아붙였다. 최진실은 경찰에 직접 나서 허위 사실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지만 비난은 멈추지 않았다.
밤마다 쏟아지는 악플과 전화를 견디며 그녀는 점점 지쳐갔다. 겉으로는 꿋꿋해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깊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친구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진실이는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여린 사람이었다. 대중의 기대와 조롱 사이에서 그녀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었다. 2008년 10월 2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세상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아이들 방에서는 고른 숨소리만이 흘러나왔다. 그런데 몇 시간 후 집안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현장이 되어버렸다. 가사 도우미가 욕실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한 것은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한 배우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최진실은 스스로 삶을 마감한 채 차갑게 누워 있었다.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없었고 휴대전화에는 며칠간 이어진 불안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는 마치 마지막 인사를 예고하듯 짧지만 절절했다. 이 소식은 아침 속보로 보도되자마자 전국을 뒤흔들었다. 국민 여배우 최진실, 자택서 사망. 짧은 문장이 전파를 타고 흘러나가는 순간 사람들은 눈앞이 아득해졌다. 회사에 출근하던 직장인, 학교에 있던 학생,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듯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연예인의 비보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함께 울고 웃으며 안방을 지켜온 배우. 이제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그녀의 부재는 국민 모두의 상실이었다. 특히 두 아이를 남겨두고 떠났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는 걸까? 분노, 슬픔, 안타까움이 뒤엉킨 눈물이 전국 곳곳에서 흘러내렸다. 그날 저녁 그녀의 집 앞은 끝없는 추모의 물결로 뒤덮였다. 꽃다발과 편지가 쌓여갔고 촛불은 바람에 흔들리며 작은 바다가 되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되뇌었다. 왜 그녀여야 했을까? 그토록 사랑받은 그녀가 왜 이렇게 외로워야 했을까? 최진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직후 대한민국은 거대한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언론은 연일 그녀의 삶과 죽음을 다루었고 신문 한 면마다 국민 여배우의 충격적 선택이라는 문장이 실렸다. 무엇보다도 심각했던 것은 그녀의 죽음이 베르테르 효과라 불리는 모방자살 현상을 불러왔다는 점이었다. 불과 몇 주 사이에 수십 명이 생을 스스로 마감했고 심지어 연예계 동료들까지 뒤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최진실조차 그렇게 떠났는데 나라고 다를 게 있을까? 그녀를 동경했던 사람들일수록 깊은 절망에 빠졌다. 정부와 사회는 뒤늦게 인터넷 악플 문제와 연예인의 정신 건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악플은 유명세의 일부라며 방치되었던 현실이 한 국민 여배우의 죽음으로 인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언론과 학계에서는 사회가 그녀를 죽였다는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최진실의 장례식장에는 정치인, 동료 배우, 일반 시민들까지 수만 명이 몰려들었다. 조문 행렬은 끝없이 이어졌고 영정 속 환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은 남겨진 이들의 가슴을 더욱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2010년에는 친동생 최진영이, 그리고 2013년에는 전 남편 조성민까지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마치 최진실의 그림자가 가족 전체를 뒤덮은 듯한 참혹한 연쇄였다. 사람들은 그때마다 다시 한번 그녀의 이름을 떠올렸다. 최진실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녀의 죽음은 한 개인의 상실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와 교훈을 남겼다. 최진실의 죽음 이후 세상은 두 아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은 아들과 딸은 순식간에 세상의 주목 속에 남겨졌다. 그녀의 지인들과 가족들은 아이들만은 지켜야 한다는 약속처럼 온 힘을 다해 그들을 감싸 안았다. 최진실은 생전에 늘 말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아이들이다. 그러나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세상의 무게는 결국 두 아이를 끝까지 지켜내는 데까지는 닿지 못했다. 남겨진 아이들은 시간이 흐르며 성장했지만 그들이 짊어진 상처와 기억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녀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졌다. 악성 댓글 한 줄이 한 사람의 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근거 없는 소문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만들 수 있다는 현실. 그 후 한국 사회는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강화, 심리 상담 지원 확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최진실의 미소와 눈물은 여전히 스크린 속에서 살아있지만 그녀가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단순하다. 화려한 스타도 국민 여배우도 결국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 우리는 종종 잊는다. 대중의 사랑 뒤에는 말하지 못한 고통과 외로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최진실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 누군가의 눈물 앞에서 더 따뜻해지고 더 조심스러워져야 한다고.
음.